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 아침인데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밤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 간단하게 좀 촬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제 고용보고서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보고서는 일단은 어떤 거냐면 영어로 이제 Employment Situation Report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은 통계의 나라인데 미국의 통계 데이터 중에서 어떤 주식시장, 채권시장, 통화시장 이런 전체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계치가 지난밤에 발표된 Employment Situation Report가 가장 중요한 레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데이터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고서 정도는 좀 데이터를 좀 자세히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발표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이 고용보고서는 크게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난팜 페이로라고 해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발표되어 있던 비농업 고용지표의 전달과 전전달의 데이터를 또 수정 발표치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업률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네 번째로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중심으로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 네 가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되어 있던 비농업 부분 고용 일자리 수는 20만 6천 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나쁘진 않죠. 여기도 적혀 있지만은 원래 컨센서스는 19만 개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데 20만 6천 개니까 시장의 예측보다 좀 높게 되었고요. 특히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이번 달 좀 많이 낮게 봤어요. 한 14만 일자리 정도 봤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골드만삭스나 또 시장 전체적 컨센서스보다 20만 6천 개니까 이번 6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달이 26만? 제가 정확히 한 27만 정도인데 전달하고 좀 감소했지만 어쨌건 간에 이번 달 시장 예측보다는 더 좋게 나왔다는 게 여기까지가 1차적 팩트고요. 근데 이게 외관상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썩 나이스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 달이 이렇게 20만 6천 개지만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달에 이게 또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 그러니까 그 하향 수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널 비농업 부분 수정 발표치가 이번 달에도 또 발표되었는데 엄청납니다. 5월달 잡 데이터가 여기 보면 27만 2천 개였는데 이번 달에 수정 발표를 했는데 21만 8천 개로 거의 5만 건 자체가 일자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5만 개 정도 일자리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전달인 4월달 고용 일자리 수도 원래는 발표치가 16만 5천이었는데 10만 8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수정치가 4월, 5월을 이번 달에 발표 수정치를 보면은 실제로 4월, 5월 합쳐서 거의 11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더 실제 발표치보다 적게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번 달에 6월달 데이터가 비록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왔고 20만 6천 개 정도 나왔지만은 아마 현재 추세를 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파란 색깔은 이제 매달 발표되어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 일자리의 발표 수치고요.
그리고 여기 바 차트가 되어 있는 것, 적색 주황색이나 바 차트는 수정 발표치인데, 여기 밑에 빨간 색깔은 뭐냐면은 초기 발표 내용과 그 다음 달과 다다음 달의 수정 발표치의 갭입니다. 그랬더니만 지난 넉 달 정도, 그러니까 이때 3월 달 제외하고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5달 중에서 넉 달 정도가 원래 발표했던 수치보다 이후에 수정 발표치가 전부 다 지금 낮게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비록 한 20만 정도 됐지만 이 또한 실제 숫자는 더 낮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고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전달에 4.0에서 4.1로 떴어요. 4.1% 떴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시장의 컨센은 플랫, 그러니까 한 4.0 수준으로 동일할 거로 봤는데 좀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서프라이즈가 났는 게 뭐냐면 4.0에서 4.1로 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이 수준은 21년 11월 달 이후 가장 높게 실업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실업률 중요하니까 조금 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면은 4.1이잖아요. 요번 4.1% 나왔는데 이번 사이클의 가장 최저 실업률은 작년 23년 4월 달에 3.4였습니다. 3.4에서 4.1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는 잘 체감이 안 나실 텐데 큰 그림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죠? 오늘 제가 이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보통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거의 실제로 실제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제 사람 실직자가 쫙 많아지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실업률은 굉장히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죠? 뭐 사실은 제가 오늘 7월 5일인가 6일인가요? 근데 어쨌건 제가 상반기 내내 하반기 정도부터는 노동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당 임금, average hourly earning, 시간당 임금인데요. 시간당 임금 요번 달에 보면은, YOY에서, 전년 동월 대비보다 3.9%가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전달에 5월 달에 4.1%보다 더 둔화가 되었죠. 물론 이제 이 시간당 임금의 둔화 속도는 시장 예측과 굉장히 부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그래프도 있는데 현재 21년 5월달 이후에 여기 그 시간당 임금이 계속 가장 가장 상승폭이 적게 나왔고 3.86이 나왔는데 결국 이 시간당 임금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물가를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우려했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쉘터 주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웨이지 그로스였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앞으로 시간당 임금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동비가 앞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약간은 현재 노동시장의 숫자 말고 좀 내부적으로 뜯어보는 데이터를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잡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가 밑에 적색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요. 여기 파란 색깔이 파트타이머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파트타임이 완전히 방향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규직들은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파트타이머는 그러니까 일자리 느는 게 파트타이머 위주로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또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 늘었지만은 사실은 그 일자리 는 것들이 이쪽에 파트타이머가 상당 부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리기 전에 요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달에도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니까 풀타임 잡은 28,000개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파트타이머 잡은 다시 이렇게 5만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도 5만 개 늘고 파트타이머 그리고 풀타임은 몇 개였죠? 예, 28,00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부터니까 최근 1년간 파트타이머 일자리는 몇 개가 늘었냐면은요. 한번 보죠.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파트타이머 일자리는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잘 안되니까 지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파트타이머 일자리는 180만 개가 늘었습니다. 와, 이거 뭐 엄청나네요. 180만 개가 늘었고요. 반면에 정규직은 16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정규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파트타이머가 늘고 있다는 거는 현재 전체 노동시장이 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좀 질적으로 안 좋게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규직이 감소하고 파트타임 짓는 거는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 좀 급여가 정상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소비가 정상적으로 펌핑이 될 텐데 이렇게 파트타이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특히 미국 경제의 메인 엔진인 소비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은 요번에 이번 달 일자리가 한 20만 개 가량 늘었는데 근데 어디서 늘었냐면요. 퍼블릭 섹터 정부에서 이번 달 일자리가 7만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0만 개 늘은 거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부에서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고요. 한번 볼게요. 이 자리는 전달 대비해서 섹터별로 어디서 일자리 늘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거버먼트가 가장 많이 한 7만 개 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헬스케어가 한 5만 개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버먼트나 헬스케어 모두 다 좀 저임금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파이낸셜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나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되는데 이런 쪽은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저임금이 많은 좀 섹터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노동시장 굉장히 좀 퀄리티 측면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미국 노동시장이 하반기 정도에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 좋아지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강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데이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코어 PCE 데이터도 있는 것처럼 오늘 코어 PCE 데이터와 오늘 또 Employment Situation Report 안에서 보면은 Average Hourly Earning,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도 계속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도 물가도 좀 잡히는 디렉션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 안정의 목적인데 고용이 지금 이대로 계속 브레이크를 높게 잡고 있으면 이 현재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이제 그 크레비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심화되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게 아마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것들이 금리 인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은 우리 마생투 구독자님들은 현재 이번 달 나온 인플로이 시츄에이션 레포트의 내용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되는 미국 경제, 미국 노동시장, 그리고 연준 이거 앞으로 더 마생투와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